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에 양시장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안에서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주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30만 딕스에 대한 기대감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중동 재건과 또 원전 사업 기대감 속에 건설주들 그리고 북극 항로 정책과 또 해양수산부 이전 이슈 속에 해운주들도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중동 불안에 대한 불씨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인데다 오늘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숨고르게 하는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장세를 활용해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회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요? 네, 중동 여부를 떠나서라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단숨에 3,100 이상을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가파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도 나오는 거고 또 그 물량들을 얼마나 잘 소화를 시키느냐가 추가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동학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또 일정하게 차익 실현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은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도 속에서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변동성 극대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오늘 이 시간 현재 5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순매도 규모를 조금씩 나타내고 바로 20일 날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조금 매수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은 이번 주 들어와서는 더욱더 매도 규모가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은 매수했던 것들을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도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징조가 어저께 시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어저께도요, 이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오전 10시 정도까지만 해도 6천억이 넘는 선물에서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다가 매수 규모가 좀 축소가 되면서 5천억 이상을 2시 정도까지도 유지를 했고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청산을 하면서 오히려 6천억이 넘었던 선물 쪽에서의 순매수를 1,500억 정도의 순매도로 반전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위쪽으로 방향보다는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하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지금 자제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일정하게는 일실현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가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 살펴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안에서 신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유의하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꾸려가 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772-021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하나옵션, 예. 하나오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84,500원이고, 예. 네. 비중은 30% 됩니다. 84,500원의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종목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했는데, 예. 네. 저번에, 예. 저 선생님, 네. 상담 신청하는 거를 듣고, 예. 8만 원 안쪽으로는 매수를 하라 소리, 딴 사람 상담할 때 그 소리를 듣고 8만 원 안에 제가 매수를 해갖고 9만 원에 이익을 하고, 예. 네. 그래가 또 내려오길래 또 이거 또 사서, 예. 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파트너님 그럼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종목 상담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적절한 매수와 매도를 병행을 잘 하고 계신다. 예. 아주 참 좀 뭐라 그럴까요? 학년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뎁스 있게 맞습니다. 잘 하시네요. 78세에. 아이고, 아주 뭐 정정하시네요, 뭐. 78세인데. 아유, 그럼요. 우리가 그 나이에 예. 70%만 적용하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초반이신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아유, 뭐 오늘 그리고 8만 원 초반에 사서 9만 원대 매도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재매수 하셨군요. 예. 예. 처음에는 예. 8만 원 밑으로 사면은 된 데서 예, 예. 8만 원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예. 9만 한 2천 원에 이야. 매도해가지고 어허. 제가 주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익을 봐가지고 예. 그러셨군요. 예.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이 사셨던 프로그램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또 네. 8만 원 아래 사야 되는데 너무 네. 일찍 샀나 싶어가요. 근데 오늘 사셨는데 그 30%를 그냥 한꺼번에 84,500원에 예를 들어서 걸쳐놨더니 그냥 툭 하고 다 체결이 된 건가요? 예. 그러셨구나. 조금 이제 매수의 방법을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1,000주를 비중 30%를 살 수 있었다고 그랬으면 그 정도에 한 300주 정도 걸쳐놓고 또 밑에다가 걸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또 이제 올라올 때 했었으면 더 퍼펙트한데 그것까지는 욕심이에요. 예, 그것까지는 욕심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예. 진짜요. 그리고 예, 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선 업종에 대해서 여러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한 훼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업황 자체는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됐든 HD 현대중공업이 됐든 현대미포,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할 것 없이 가다가 쉬었다 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함정 진출이라든가 선박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선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먼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미국의 군함까지 건조할진 모르겠지만 최소한도의 어떤 MRO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그럴까요?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주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도 그렇고 기본적인 목표가에 대한 이것들이 평균적으로 9만 5천 원이고 11만 원에서부터 계속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PBR이 우리가 기업을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1.02배다 이러는데 얘는 지금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5배가 넘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한 자꾸 노력으로 지분을 인수했던 거를 매각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고 그 물량들을 그게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이 81,700원, 82,000원에서 넘겼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이제 받아가고 철회되고 출회되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순간순간 8만 원 이하로 내려왔다가 9만 원대 넘어갔고 직전 고점에서 부딪힌 이후에 이제 다시 여기서 숨고르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걱정할 자리가 아니고 밀리면 오히려 더 사도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요 8만 4,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뭐 부담이 없으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려면 직전에 요 고점대들이 이제 지난번에 요 96,500원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95,800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95,000원부터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만한 뭔가 이슈가 나와줘야 돼. 그거까지는 당분간 넓게 보면 8만 원에서 9만 원, 뭐 좁게 보면은 뭐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요렇게 밴드를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지금 비중 30%는요. 다시 또 9만 한 4, 5천 원 가면은 50%는 매도하세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갖고 계셨다가 다시 또 이제는 뭐 8만 원을 쉽게 안 깨요. 8만 원 이제 만약에 이번에 9만 5천 원 정도 가서 또 밀리면 8만 한 6, 7천 원 정도가 또 저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막혀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과정 이후에 이게 이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이제 다시 또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하게는 유지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9만 5천 원 또 근접하면은 반은 이익 실현. 또 9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또 밑에서 저점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 오션 하나만 갖고 놓으세요.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옵션은 현재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9만 5천 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고민이신가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아,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만 8천 원에 네. 비중 20%입니다. 5만 8천 원에 비중 20%이시면 일단 네네. 현재는 수익 구간이신데 어떤 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이거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6만 9천 원에서 7만 3천 원 사이가 이제 메이저 저항자리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가 가능할지 네.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되는 시그널이 보이면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추가 매수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또 최근에 이 파트너님 앞자리가 또 7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상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잘 알고 계시고 또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잡고 계시고 예. 근데 뭐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예, 이게 네. 오늘 어저께도 생각보다 못 가고 오늘도 조금 하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이게 내일이나 모레 또 단기간 이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또 좀 더 슈팅을 쏴줄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나름대로 좀 잡고 싶고 뭐 매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군요. 자,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네. 비중 20% 정도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시장에서 하나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나온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네네. 제가 그전에 방송을 하면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 3만 원 이하 자리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의 자리가 되는 거고 3만 원이 돌파돼서 안착이 되는 그 순간에는 뭐 최소한도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혹시 들으셨나요? 예, 항상 방송 잘 챙겨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지금부터 일단은요. 예, 현재 시점에서 저항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 3만 원 라인이 왜 3만 원 라인이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네. 장기간에 걸쳐서 넥라인으로 형성되면서 지지를 보였던 자리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자리들이 이탈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네네. 2021년에도. 그 자리가 이제 계속 두들기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이 저항대들을 이 기간만 해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 10년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년 네네. 동안의 저항을 돌파를 해주니까 아주 한풀이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뭐 좋은 재료가 있고 뭐 해도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한풀이 시세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저항이 이제 또 여기에 이 저항대가 여기에 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아까 가격을 잘 보셨어요, 사실은. 예. 이런 자리들이 7만 원대 중반 이 라인들이 엄청나게 여기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네.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네네. 자리들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얘도 따지고 보면은 2007년부터 한 5년 동안에 걸친 저항의 이 자리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네네.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훅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기 위한 가장 큰 동력은 뭡니까? 개인들만이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총대를 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네.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때요? 계속 매도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계속 매도입니다. 네. 뭐 기관 애들도 이제 더 안 사고 조금씩 이제 매도하다가 순간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좀 매수하는 정도. 이 네. 모습을 감안해서 보면 얘는 이제 뭐예요?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도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네네. 이번 주까지 될지 다음 주까지 네. 될지 그거는 네. 모릅니다. 아, 그리고 예. 또 하나 뭐냐면 시장에 지금 뭐 3,100이 오고 다 이러는 과정에서 네. 주도했던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다른 쪽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IT가 다시 또 올라오고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턴하려고 그러고 또 외국인들은 저기 저 밑바닥에 있는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 쪽을 조금씩 매수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키 맞추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개인들이야 내가 선호하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든 다른 뭐 한전기술이 됐든 원전주만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58,000원에 매수한 거 20%뭐 동의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밀리면 적절한 시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도 되고요. 만약에 네네. 여기서 슈팅이 이루어져서 7만 원을 더 넘어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여줬다가 이제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7만 5천 원과 6만 5천 원에 갇힐 수도 있어요. 아. 그거를 예. 항상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네. 이 종목이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조정이 네. 나올 때 이제는 위쪽으로는 7만 5천 원이 저항이 우리가 아까 확인했고요. 월봉상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하단부가 지지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는 여 21선이 뭐 급격하게 밀려 내려온다기보다도 요 눌림목이 주는 자리들이 6만 한 2, 3천 원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네네. 자리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느냐 그것만 확인하면서 적절한 롤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봤을 때 기간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7만 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택이요. 한택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39,900원에 15%요.
39,9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또 이 부분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얘가 한택이 이렇게 보면 5% 올랐다가 네. 또 5% 빠졌다가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느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어느 타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러면 뭐 5% 올라갈 때 팔고 5% 빠지면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아니 팔라고 이렇게 가면 예. 푹 빠지더라고요. 예. 금방.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흔히 얘기해서 네. 지지꼬리와 저항꼬리를 가지고 얘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진짜 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요즘 들어서 이 한택도 이제 원전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원전 해체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슈팅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실적단들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요. 보세요. 지난번에 급등을 했다가 급격하게 이제 상장한 이후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요 흐름들이 강하게 이렇게 연출이 됐다가 급격하게 여기가 가격 조정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어차피 쌍봉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까지 다시 또 원위치되는 이 흐름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로 중간 라인에서 딱 걸리죠. 네네. 이게 아주 이쁜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에서 지지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은 주가는 더 가질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갔다가 밀려 내려오지만은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고 기간 조정을 지금 보여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차하면은 나는 이 직전 고점 돌파하러 가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가 급증해 주지만 최근에 윗골이 달리고 음봉 양봉 하면서 계속 하는데도 거래는 급감돼 있죠. 요거는 이제 예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열. 그래서 39,900원 뭐 1,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더 홀딩 하시고요. 최소한도 뭐 이 직전의 고점 단숨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뭐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 뭐 4만 한 3, 4천 원 정도에 뭐 한 30% 매도. 그리고 다시 또 4만 5천 원 안착해 주면서 치고 간다. 그러면 또 뭐 30% 매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질까봐 걱정돼서. 빠지면 더 사야죠. 더 사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한택은 중심값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현재 4만 원 중반 라인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파트너님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주도했던 섹터들 가운데서도 이 주도주로도 불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죠. 023772-02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119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첨보, 매수가는 89,830원을 비중은 8%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추매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첨보 같은 경우도 다른 뭐 소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반적인 2차 전지의 흐름 속에서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1, 4분기에 흑자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요 분기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됐고 올해 1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분기부터 또 95% 흑자 기조를 증가시켜 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쪽들에 비해서 딴 애들은 사실은 인제서 뭐 여기를 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얘는 먼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행스럽게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저께까지 제대로 된 1차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저점에 대한 신뢰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첨보는 지난 4월 달 관세 위협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3만 50원을 저점,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도 3만 1,500원까지 밀리면서 직접 5월 달에 저점을 안 깼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중 바닥을 2달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되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구간에서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훼손되지 않고 42,000원에 안착해주는 흐름이라면 다른 2차 전지들이 더 밀리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1차적으로 지금 45,000원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딪혔다가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바로 요 다음 자리까지 여러분들 갈 수도 있어요. 9만 원대까지도. 그걸 우리가 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7만 원이라는 또 정거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리고 이 다음 자리들. 그다음에 이제 뭐 9만 원을 넘어가든 말든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8%의 비중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초반 자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할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이 직전의 고점 43,000원을 안착해 주면은 바로 그때 쫓아가느냐.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수하면서 단가를 낮춰놓고 다음 자리 6만 원 이상 가면은 이번에 매수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도 해가면서 계속 롤링을 해나갈 수 있는 비중 한 15% 정도 가지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보는 현재 2차 전지 저점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현재 구간부터 분할 매수 혹은 또 43,000원 안착 이후에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티스트 컴퍼니고요. 네, 아티스트 컴퍼니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3,400원이고 비중은 15%. 13,4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자리에서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그게 오징어 게임 3 나온다고 해서 네. 그 12월 말에 사가지고 한 6개월 넘게 보유 중인데 네. 이게 보통은 개봉 전에 오르던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주가 상향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패턴과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소위 일정 매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미리 좀 선침에 들어가서 으쌰 하고 나오면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엊그제 뭐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15,000원 갔다가 그냥 확 원위치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얼마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그때 올라왔을 때 매도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 매도를 하려고 걸었는데 네. 그게 매도가 체결이 안 안 되고. 됐어요. 아. 네, 그게 딱 세력같이 딱 터졌다가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난번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차트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잠잠하게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정재, 정우성이가 이 회사를 우회상장한다 해가지고서는 했을 때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23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잠히 있다가 나름대로 저점을 이제 9,500원, 뭐 10,000원 내외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오징어 게임들이 이제 나온다, 뭐다, 막 이러면서 주가가 그냥 막 급등락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마지막 모돌이 한번 21,000원을 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뭐 정작 방영되고 나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곧 개봉 막두 뭐 이러니까 한번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가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마 누구나가 다 시청자님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대다수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종목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여기서 그냥 뭐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방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도 뭐 밀릴 자리도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체크를 하나 했더니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과 관련된 얘기가 지난 5월 중순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정 전 전환가액이 16,400원이었는데 요거를 13,300원으로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가가 더 치고 나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전환가액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16,000원에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려고 그랬는데 주가가 잘 못 가니까 13,000원으로 낮췄다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만약에 저것들이 청산이 되고 하려면 13,000원 이상을 한번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못 만들면 우리가 이제 리픽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환가액을 또 낮출 수도 있어요, 나중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매일같이 뭐 13,500원이 됐든 14,000원이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그러면 손해 안 보고 나오려면 걸쳐놓고 후다닥 그냥 뭐 만약에 갖고 가면 땡큐. 이거 보다가 손 나가는 순간에 호가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방송 끝나고 저하고 전화 끝나고 이렇게 걸쳐 놓으셔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티스트 컴퍼니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네이버요. 네이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4천원이고요. 네. 비중이 4%요. 4% 가지고 계시고 현재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급상승 돼가지고 지금 제가 수익권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거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이걸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이 네카우의 시간이 온 건지 또 AI 모멘텀 안고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잊고 있던 주식 중에 한 종목이었던 네이버, 뭐 더 사기도 그렇고 그냥 비중 4%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더니 그냥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예요. 다만 네, 맞습니다. 그 이상한 종목 어디 뭐 테마성 종목 막 이렇게 잠깐 뭐 갔다가 그냥 망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인터넷 또는 뭐 어떤 플랫폼 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AI와 관련돼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얘네들이 못 가면 IT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못 가면 우리나라 무슨 뭐 AI 소프트다 뭐다 뭐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AI 수석이 네이버 소장 출신이 갔다, 네이버 대표이사가 정통부 장관으로 갔다, 뭐 그런 것도 그거는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면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네이버가 간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회사의 본질 가치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정말로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AI 에이전트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 이거 관련돼서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본질 가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네.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모든 분석가들도 그렇고 증권업계에서도 애널리스트들도 새로운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기관이나 이런 쪽 애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쪽 출신들이 정부 정책의 총괄을 하고 무엇인가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의 모멘텀도 더 잘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 아니겠느냐라고 가점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냥 뭐 23만 원에서 25만 원, 뭐 28만 원 이렇게 오는데 이제 홀라당 팔지 마시고 그냥 네. 더 끌고 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다만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월봉상에서는 이 중요한 자리 2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저항이었던 자리가 강하게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더 그 다음 자리가 25만 원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다음 자리 저항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35만 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5만 원도 거기 가서 이제 조금 숨고르기 좀 해주고 만약에 움직여 준다라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AI 3대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흐름이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 집권 동안에 잘 순항을 하고 여기저기서 찬사를 받아가면서 만약에 좋은 그림이 정책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 고점도 돌파하러 가야죠. 그때만 해도 2021년도에 이 3,300 갈 때 BBIG로 해서 이 광풍이 불었던 시점에서 오버슈팅이 된 거고 그냥 35만 원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의 구간입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나 더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AI 확장과 관련된 플랫폼의 역할을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40만 원, 5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고 일단 35만 원까지는 그냥 가만히 들고 가시고 나서 고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이버는 홀딩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35만 원까지 상단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갤럭시아 머트리.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지고 계시고 머니트리. 매수가랑 네. 네. 아침에 매수했는데요. 네. 14,200원에 10%를 매수했는데요. 네. 이거 매수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냥 확 떨어졌더래요.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마음도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 이 종목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근데? 아니, 다른 종목들이 몇 년씩 물려있으니까 무서워서 또 그럴까봐. 그 다른 종목들이 몇 년씩 물려 있다.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어디에 지금 소위 말해서 엮여져 갖고 움직여주고 있는지는 아시죠? 저는 몰라요. 모르고 아침에 우연히 방송을 들었는데 예. 이거를 14,200원인가 뭐 매수를 하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착실하게 매수를 했죠. 예. 오늘 단타로 나올 생각으로 했는데 그냥 단타로 빠져버렸어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께서 아주 중요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방송에서 이런저런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네. 흔히 막 이렇게 막 급등하고 지금은 숨고르기입니다, 눌림목입니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추천하는 종목들을 막 사다 보면요 하루에도 수백 개 종목이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지금 제가 딱 안 봐도 알아요. 계좌에 벌써 한 20-30개 종목이 다 물려 있죠.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네, 망했어요, 어차피. 증권 프로 보지 마세요. 예. 정말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침만 되면은 막 8시부터 10시, 네. 11시, 12시까지 맨날 종목 차라리 이 종목 상담 코너만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네. 이 투자자분들이 물린 종목을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딱 할 때 저렇게 네. 30%씩 물려 있구나. 그런데 서동구가 이제는 하방을 잡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홀딩하세요. 1차 목표가 얼마까지 가요? 차라리 그런 종목을 사시는 거야. 이게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사시고 또 물리고 그 일봉 분봉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에 그런 거는 정말로 장중 내내 있으면서 트레이딩도 가능하신 분들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네이버에 물리면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카카오에 물리면 뭐라고 안 그럴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일단 가상자산 결제라든가 STO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냐면 지난 2021년에도요. 2만 원을 갔던 주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됐어요? 5천 원 됐어요. 그래요? 불과 2년 만에. 그러고 다시 또 STO 한다 하면서 꾸틀 내가지고 15,000원 넘어갔다가 또 다시 또 원위치 돼서 이제서 5,000원, 6,000원에서 하방 잡고 딱 이 15,900원 간 자리가 제가 방송하면서 맨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깡패가 어디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복병들이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딱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이 자리에 사라고? 14,000원에? 정신 나간 소리들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건 잘못하신 거지. 아마 방송에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나오건 뭐하든 엔터는 시청자님이 누르신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아무리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 또 천하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와도 내가 스스로가 이 종목의 위치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저 일봉이나 보고 분봉이나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하면은 2년, 3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시다가 자, 이거 보세요. 지난 2023년에 그리고 2021년에 이 2만 원에 물린 사람이 15,000원만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5,000원 갔던 주식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해는 났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또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너무 그래도 좀 희망을 드려야지 제가. 그렇죠? 자,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12,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만 되고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잘 버텨보세요.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슈팅돼서 가면은 14,000원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번은 나와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13,000원 깨져라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12,500원부터 해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14,000원 가도 충분히 15% 20%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은 14,200원에 털커덕 샀으니까 밀리면 겁나서 고민되고 올라와야 본전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수의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행히 뭐 몰빵 안 하신 게 다행이네. 어떤 분들은 저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뭐 30%고 50%고 그냥 질러버리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2,000원이 이탈만 되지 않으면 버틴다. 그리고 14,000원 이상 넘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매도 일단 한다. 그렇게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요? 기간은 이런 거는 만약에 네.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빠르면 이번 주라봐야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중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또 특히 미국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또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서클이라는 대장주가 급격하게 흔들렸다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걔가 이제 내일이라도 만약에 반등 나오면 얘도 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2,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신 후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유튜브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DI, 매수가는 15,900원에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현재 약수익권에 머무르신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DI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IT 소부장 쪽의 하나죠. 일단은 뭐 실적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매출단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상당히 급격하게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계속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감소하는 흐름이었는데 524억이 예상이 되면서 1,50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기 순이익도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2만 원대 초중반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IT 소부장 쪽들이 이 모습을 보시면요, 뭐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6만 1,000원, 2,000원 만약에 돌파하고 안착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18,000원, 17,000원 이상은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비중 40%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000원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일단은 한 뭐 30%씩 이익 실현 좀 병행을 하시고 한 20% 정도만 이 종목을 내가 다음 자리까지 끌고 가 보겠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0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2만 원 근처 그렇게 단계별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는 17,000원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업종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여러분들 흐름을 보면은 뭐 종가상으로는 좀 뭐 플러스로 끝나기도 하지만 장중에 어떤 흔들림이 계속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로도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거래가 수반이 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뭐 5일선이 됐든 21선이 됐든 이러한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이격이 좁혀졌을 때 철저하게 내가 1,000주를 살 수 있다. 1,000주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200주, 300주씩 바닥에서 턴해주고 거래 급증할 때는 1,000주 한꺼번에 사도 괜찮습니다. 물리더라도 금방 복구가 되니까. 그런데 고점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할 때는 100주, 200주, 300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의 전략만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계좌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